들어가겠습니다. 네. 액션.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키즈이고요. 저는 반스 코리아에서 실크스크린 작가로 등록이 돼 있고 몬키즈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실크스크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목적은 실크스크린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제는 이제 정말 많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해보고 싶기도 한 어떤 취미생활? 네, 이런 걸로 이제 대중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모르는 곳이라서 모르는 장르라서 제가 지금 이론 설명을 이론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뭐 옷이나 뭐 포스터 이런 다양한 실크 스크린을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뭐 튜토리얼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은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크 스크린은 일단 재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려는 거는 실크 스크린의 특징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실크 스크린 하면은 이제 보통은 앤디 워홀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크 스크린이 가장 많이 작업에다가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실크 스크린 작품 전시로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 가장 유명하고 사실 실크 스크린은 뭐 역사는 둘째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0년 가까이 된 방법이고 미술에서는 판화의 일종입니다. 판화의 일종이고 가장 유사한 건 어떤 게 있느냐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지? 라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였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텐실이에요. 스텐실은 보통 이제 종이 같은 걸 오려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마킹할 때 그리고 여자분들은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오려서 잘라내서 그 부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던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려낸 그 마크가 된 종이를 치워내면 그 스프레이를 뿌린 흔적이 남는 거죠. 보통 이제 최근에는 뭐 많이 알게 된 뱅크시라든가 그런 작가들, 스트릿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이고 그러면 스텐실과 실크 스크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스텐실은 종이를 오려야 돼요. 뭐 오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칼로 오릴 수도 있고 가위로 오릴 수도 있고 근데 스텐실은 뭔가 대상을 이제 오리다 보니까 종이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뭐 필름이 됐든 오려내고 나면은 그거를 이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간단히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이 있지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잘못되면은 뭐 모두가 떨어져 나가서 아예 그림자밖에 남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크 스크린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굉장히 상업적이고 뭐 왜 상업적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업적이고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표현이 가능한 인쇄 방법이에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판화의 한 종류로 들어갑니다. 미술적인 거는 조금 뒤로 밀어 놓을게요. 설명을 위해서. 실크 스크린은 이제 뭐 보통 검색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스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반스 강남 매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던 거를 폐기를 위해서 이제 저한테 돌려보내 주신 건데 반스 로고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사용을 하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나무로 된 프레임에다가 지금 제 손이 비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얇은 막으로 된 이 메쉬에다가 어떤 약품을 입혀요. 약품을 입혀서 화학적으로 이거를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요. 컴퓨터로 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필름을 만들고, 프레임과 필름이 있으면 약품을 바르고 나서 액체 형태겠죠. 바른다는 거는. 네. 액체 형태로 된 그 약품을 바르고 필름을 통해서 빛을 줘요. 빛을 주면은, 그러면 이제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을 받지 못한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물로 씻어내요. 씻어내고 나면은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 씻겨 나가요. 녹아 나가서 빛을 받은 부분만 남아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메쉬예요. 망사입니다. 망사. 뒷부분이 빛이죠. 제 손이 보이시죠? 그래서 망사 부분으로는 잉크가 빠져나가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져나가서 그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약품을 발라주고 필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빛을 주고 씻어내는 그런 그 프레임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이 프레임을 만들고 나면은 대신 망사, 이 메쉬라는 거에다가 약품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스텐실이면 이 원형을 이어주려면 여기 중간에 선 부분이 있어야 돼요. 스텐실에서는. 하지만 이제 메쉬에다가 약품을 입혀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이어주는 부분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세밀한 부분의 표현이 가능해요. 작은 글씨라던가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막 글씨를 막 엄청 쳤어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는 티셔츠에 인쇄를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스텐실은 다 칼로 오려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필름을 만들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냥 바로 인쇄가 가능해요.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프레임이 제작이 되면은 인쇄를 할 색상을 선택을 해요. 잉크를 골라요. 뭐 노란색 잉크, 파란색 잉크, 빨간색 잉크, 검은색 잉크. 잉크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 도포를 하고, 인쇄를 할 티셔츠 이거를 뒤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주면 여기 투명한 부분, 이 메쉬 뚫린 부분으로 잉크가 빠져나가서 인쇄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실크 스크린의 장점이 뭐냐? 실크 스크린은 뭐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설비로, 단순한 설비로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이 인쇄를 따지면은 종이는 보통 뭐 그 도장을 찍는 방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엄청 큰 기계가 있어야 되고, 롤러라는 어떤 뭐 찍어내는 그 도장을 만드는, 네, 금속으로 된 뭐 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대량의 인쇄를 걸어야 되는데, 실크 스크린은 이 나무 프레임 하나 만들면 바로 가능해요. 근데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종이 인쇄도 필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금속 롤러 뭐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망설이는 거는 인쇄 종류에 따라서 뭐 수지판이 될 수도 있고, 금속 롤러가 될 수도 있고, 금속 판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막 엄청 종류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계 설비보다는 되게 간단하죠. 심지어 뭐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만 해도 이만한 크기로 엄청 큰 테이블만한 크기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크 스크린은 이 나무로 된 이런 프레임 하나만 만들면 인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몇 장이나 인쇄가 가능하냐,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 파란색 판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적절한 힘과 적절한 뭐 압력,
그리고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면은 뭐 몇십만 장을 찍더라도 이것은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 장, 몇천 장, 티셔츠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얼마든지 인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비, 간단한 설비를 통해서 인쇄가 가능하고, 아까 이제 메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쉬로 돼 있다 보니까 판면이 유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대상이 굉장히 제약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판면이 유연하다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검색을 하면 유리컵에 실크스크린 인쇄하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쇄라기보다는 그거는 잉크를 바르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기다가 잉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뒤집어서 그거를 컵을 굴려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빠져나온 부분에 묻어있는 잉크를 컵에다가 이렇게 굴려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컵에 인쇄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은 뭐예요? 곡면 인쇄라는 방식이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크스크린 검색을 하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판면이 유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스퀴즈라는 고무로 된 도구가 있어요. 잉크를 밀어주는 도구.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이 방금 제작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망사로 된 그 막이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형태가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지금 보이시죠? 요런 곡면이 있는 요런 부분들도 인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달라붙죠. 그래서 그쪽 면에다가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형태가 있는 제품이나 면에도, 그러니까 완전 평면이 아니어도 인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금속이나 아니면 금속 롤러 형태나 아니면 이제 금속으로 된 판 형태로 인쇄를 하려면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유리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찍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비다 보니까 프레임 하나로 인쇄 설비가 완성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들고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들고 그냥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구애를 조금 덜 받아요. 물론 이제 대량의 인쇄를 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 환경 설정을 좀 해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인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긴 하지만 다른 설비에 비해서는 인쇄 설비가 간편하고, 그리고 인쇄 면도 꽤 구애를 덜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발색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 쓰는 프린터에 잉크는 4개의 색깔이 들어가죠. CMYK라는 4개의 색깔이 들어갑니다. 잉크 카트리지가 4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색깔의 카트리지를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컬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4개의 색깔을 사용해서 되게 많은 색깔을 표현을 해요. 색이 섞여서. 이거는 이제 미술 시간에 배운 삼원색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색깔, 원색 3가지를 섞으면, 그리고 검은색을 더하면 많은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실크 스크린은 한 가지 색깔을 타요. 그 색깔을 만들어서 그 잉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솔리드, 단색 잉크를 사용을 해서 그걸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보라색을 원해. 근데 보라색도 종류가 많죠. 연보라색, 어두운 보라색, 그냥 보라색, 형광 보라색. 그래서 그 원하는 색깔의 잉크를 만들어서 그 색깔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색깔의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을 딱 만들어서 찍으니까 되게 발색이 좋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설비와의 장단점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특정한 잉크의 색깔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잉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색깔을 찍으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해요. 발색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크스크린은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있는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만져보면 인쇄가 되어 있는, 저는 지금 무지를 입고 있지만 티셔츠에 인쇄되어 있는 걸 만져보면 약간 티셔츠랑 다르게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기가 약간 도드라지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크스크린을 찍으면은 두께감이 있다. 근데 그 두께감이 다른 종이에서 느껴질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크스크린은 두께가 있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이렇게 쌓아서 두께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발색과도 연결이 돼요. 두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색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발색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종이 인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종이 인쇄에서는 실크스크린이 사실 별색 인쇄에 가까워요. 별색 인쇄라는 건 뭐냐면, 종이 인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MYK를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컬러 프로세스 방식이에요. 근데 실크스크린은 딱 특정한 색깔을 사용하는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을 따로 찍어줘야 되는 별색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뭐 가장 크게 구분이 되고, 별색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종이 인쇄와 다른 점은 종이는 기본적으로 흰색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에다가 색을 올리기 때문에 발색이 나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식을 실크스크린에서 많이 하느냐?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실크스크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이 섬유인쇄인데, 왜 섬유인쇄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느냐? 실크스크린을 사용하냐? 생각해보면 티셔츠만 예를 들어도 티셔츠 색깔이 굉장히 많죠. 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근데 종이 인쇄는 흰색에다가 찍고 나서 여백을 잘라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남기는데 티셔츠는 그럴 수가 없죠. 딱 완성되어 있는 티셔츠에다가, 아니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낸 재단물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영역만큼의 색을 올려야 돼요. 얹어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크스크린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검은색에다가 잉크를 얹으면은 색깔이 생각보다 잉크가 흡수돼서 자기의 색깔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실크스크린이라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인쇄를 해야지만, 그리고 그 딱 특정한 색깔을 인쇄를 해야지만 그 색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뭐 요것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소개를 하고 실크스크린을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컷!